40대 중반 A씨는 4인 가정의 가장이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부부의 세후 월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A씨는 2016년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서대문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실거주 중이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없는 상태이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땐 지극히 평온하면서 별탈 없는 삶을 살아왔던 A씨에게 부동산 시장이 한참 상승장이었던 2021년 8월 큰 변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 큰 변화는 바로 서울 강북 지역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생숙이라고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것이다. A씨가 분양받은 생숙의 잔금은 내년 8월인데 약 5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21년도에 분양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워낙 분위기가 좋았었고 생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잔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었고 생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5억이라는 돈을 내년 8월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낼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A씨가 생각해낸 방법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자신은 20평형대로 평수를 줄여서 최대한 저렴한 월세로 이사해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생각이라고 했다. A씨는 자가에서 월세로 살면서 몇 년간 고생해야 되겠지만 부동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나 해당 생숙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생각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하락장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들은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생숙의 분위기는 더욱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참 상승장이었던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아파트를 집중 규제한 데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인기를 누렸던 오피스텔과 생숙 등이 최근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상승장일 때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던 오피스텔과 생숙 중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A씨가 분양받은 생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 마이너스 P가 5천에서 1억 정도 형성되었다. 해당 생숙은 2021년 8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양 직후에는 억이 넘는 P가 순식간에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 세금 등의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를 덜 받는 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생숙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 수월하고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투자자들의 돈이 모이기에 좋았었다. 그러다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자 생숙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식어버렸다. 이로 인해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경험상 이러한 아파트 대체 상품에 대한 시장의 과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장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A씨에게 지금이라도 마피로 해당 생숙을 던지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주변에 가격이 많이 빠진 대단지 신축급 아파트로 갈아타 놓으라고 했다. 이번 하락장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생숙의 잔금을 치르고 정작 자신의 거주를 월세로 옮기게 되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힘겹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A씨의 생각처럼 언젠가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동시에 회복되고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회복되는 속도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가치가 있으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된다. A씨가 왜 생숙에 투자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상승장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아파트에 대한 세금과 대출 등의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상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즉,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부수적으로 파생된 것에 눈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에도 어쩌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으로 해당 생숙에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풍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간 물건은 상승장일 때는 그나마 버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버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에 가까우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역시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라는 본질에 다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수적인 대체 상품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쭉정이가 경기가 좋을 땐 걸러지지 않다가 경기가 나쁠 땐 크게 걸러지는 법이다. 그런데 A씨는 여전히 자신이 분양받은 생숙을 쭉정이가 아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일 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켜 쭉정이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생숙을 버리고 아파트로 갈아탔으면 한다. 하락장으로 손절은 불가피하다. 적지 않은 돈을 잃었다는 속상함이 크겠지만 이번에 잘만 갈아타 놓는다면 다음번 상승장이 왔을 때 지금 손해본 금액은 어느새 회복되어 있을 거라 생각된다. 투자자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본질적인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한다. 조급함을 버리면 대체 상품까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상품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생각하고 가격의 기준을 두고 투자하지 말고 본질의 가치가 높은 물건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가격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들쑥날쑥 변하지만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는 들쑥날쑥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A씨에게 생숙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가 본질이며 생숙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나는 A씨가 본질을 잘 지켜냈으면 한다.